네, 안녕하세요. 간세사 1차 무역 영어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5년, 26년 간세사 1차 시험 대비 전략부터 이제 꿀팁들을 모아둔 합격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갈 수가 있는데요. 1차 시험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 간세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려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간세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간세사 시험 좀 봐볼까? 주변에 간세사가 있던데 이 간세사라는 직업이 뭘까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간세사라는 대한 직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세사라는 직업은 수출입 업체를 대리해서 수출입 절차를 대행한다. 우리 이제 물품을 뭐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뭘 내죠? 관세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는 그 수입 절차를, 수입 신고를 대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죠? 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신고를 해줄 때 수출 신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관세법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통관. 수입과 수출 신고 외에도 그 신고와 관련된 부대적인 이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뭐 겸역이라든지, 이제 그 밖에 이제 원산지에 대한 표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이제 규모를 가진 업체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세청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우리 국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반드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세청 심사도 있는데요. 세무조사 마찬가지로 관세조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관세법상의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기적인 심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조사를 대행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심사와 조사 과정에서 이건 소송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할 때 그런 행정소송도 이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때 필요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 환급 청구라고 해서 우리가 물품을 원재료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이거를 수출 물품에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원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화를 벌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됐던 그런 관세를 되돌려줍니다. 그러한 관세 환급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이제 수출입 업체들에서 관세사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법인이나 뭐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사무소에서 자기의 이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기업 내에 사내 관세사로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이제 관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이제 공기업들 아니면은 뭐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이제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라고 하는 뭐 포워딩 회사라든지 운송사에서도 관세사가 이제 관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무소를 직접 차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관세사들끼리 뜻을 모아서 합동 사무소를 차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법인에서 수습을 마치고 이제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된 이제 기업체에서도 지금 사내 관세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출 분야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빼먹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분야는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자격 시험 절차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차를 보고 그 다음에 2차를 합격해야지 최종 합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세사 자격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어떠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거나 뭐 이제 어떠한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뭐 학렬, 성별, 나이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차, 2차는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이제 주어지고 2차 시험은 논술형이라서 과목당에 4문항씩 나와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사 시험에 이제 A2부터 Z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 과목이 뭐냐? 그러면 간세사 시험 너 시험 때 어떤 걸 봐? 라고 했을 때 1차는 간세법, 개론, 무역영어, 그 다음에 내국 소비세법, 회계학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내국 소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가세, 그리고 주세, 개별 소비세까지를 통틀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내국 소비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법률을 통칭해서 본다라고 해서 내국 소비세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세법 개론이라고 나와 있지만 간세법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1차 시험에는 우리가 이제 FT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영어도 이제 무역영어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규뿐만 아니라 그 실무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다. 회계학도 이제 회계랑 그리고 원가 회계 이런 기초 내용들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과목인데 요 안에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어져 있는 이제 법률들이 많이 이제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는 간세법, 간세율표 및 상품화, 그 다음에 간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과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간세법과 간세평가 요거 2개는 묶어서 간세법이에요. 간세법. 간세평가는 간세법에서 특정한 이제 가세 가격, 수입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평가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평가 절차는 간세법에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세평가에서 다루는 조항은 얼마 안 돼요. 간세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특정 그 조항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세평가랑 간세법 개론, 즉 1차에서 간세법과 관련된 내용만 하나, 2차에서 2개, 그래서 총 3개 정도 간세법이 우리 간세사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간세법을 잘 아셔야겠죠. 물론 간세평가 들어가시면 우리 간세법의 가세가격 부문에서 이제 근간이 되는 WTO 협정을 좀 배우긴 하실 텐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간세법 내용과 거의 비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무역영어는 좀 비슷하죠? 무역실무? 이 2차의 무역실무 내용과 많이 겹쳐요. 근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조금 다르고 내용은 2차가 좀 더 방대하다. 왜? 플러스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법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간세율표 및 상품화. 저는 사실 간세사 시험을 원래 동차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과목 먼저 했어요. 요 과목. 간세율표 상품화. 근데 요 과목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을 본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워야 할 내용도 많고 이거를 이해하고 외울 수가 없는 정도의 과목이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게 정말 정직한 과목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단순히 암기하면서 암기하다 보면 외워지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과목 이제 무역과 간세법이 있고 다른 과목으로는 내국 소비세, 그다음에 회계학, 간세율표 및 상품학이 있다. 그리고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요걸 먼저 외워가면서 나머지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가 선행되어야 되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암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특히나 상품학, 간세율표 및 상품학은 요건 HS 코드라고 해서 숫자를 이제 다루는 건데 그 숫자가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2차 때 배우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서 이걸 제일 먼저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생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가락을 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에는 이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2차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뭐가 다르다?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는 상대평가다. 그리고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은 보통 이제 3월 아니면 4월에 보는데 이제 25년도에 3월 15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2차 같은 경우는 6월 14일에 보게 됩니다. 보통 3개월 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생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3동차
3년 차에 이제 3동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차 끝나고 2차 3개월 안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생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차를 하면서 1차를 같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세사 시험 합격률을 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이 이제 그래도 이제 20% 이상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차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1차 기준으로 응시는 한 이제 1,700명에서 1,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합격은 400 후반에서 300 후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25% 정도가 합격을 했다. 어렵지 않죠. 25% 할 수 있어요. 응시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허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30-40% 이상의 합격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과목이 1차 무역영어잖아요. 그래서 간세사 시험 준비 가이드에서 우리가 1차 시험의 꿀팁을 배우도록 할게요. 1차는 중요한 거 뭐예요? 회계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가락 과목부터 우선 학습을 해야 된다. 가락 과목이 1위가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그래서 회계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은 총 4과목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2과목 1교시, 2과목 1교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회계학을 저는 먼저 이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회계학을 가락을 안 맞기 위해서는 회계학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2교시에 보는 다른 과목과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1차에서는 회계학 가락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1번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락이 많이 나오는 게 무역영어예요. 무역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보다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1차는 단기에 한 3개월? 그리고 생동사 준비하면은 그래도 한 3개월에 그 상동차, 3동차 준비하면 3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양이 좀 많아요. 그 기간 대비. 그래서 무역영어를 이제 2차, 이제 가락 과목 2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들어간다. 내가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회계학하고 무역영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시험 뭐라고 했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리고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가서 저는 처음에 1차 공부했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게 2차 때 이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합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외우고 있는데 암기식을 땄어. 간세법의 뭐 조항들을, 간세법이 정말 치사하게 내거든요, 1차 때. 그거를 이제 다 땄어. 막 몇 년 가태료 다 외웠어. 이게 맞나라고 하는데, 이게 이래서 이 조항인 간세천장이 허가를 해주는구나. 승인을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세관장이 승인해 주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내가 이거 세관장이 승인을 주는지, 간세청장이 승인을 주는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하는데, 물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이제 뭐 실무할 때는 금방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선 암기하고 나중에 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맞냐? 그런 고민할 시간을 한 개라도 더 배우자. 그게 1차 시험에서는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세 번째, 1차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평균 40점에 그다음 평균 이제 가락 과목 40점, 최소 40점 이상 한 과목당, 그다음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지 마시고 빈출되는 거 위주로, 빈출되는 걸 안 틀리면 합격해요. 근데 괜히 빈출 문제도 제대로 안 하고 나머지 것들도 보다 보니까 이제 막 한 과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균 가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첫 시험은 회계학이랑 그 다음에 무역영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버려. 이해 안 되는 거 상관없이 일단 암기를 해.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고, 세 번째로는 공부하실 때 무조건 잘 나오는 거 위주. 만약에 이제 챕터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챕터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무역영어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대 법규를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것처럼 실제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이 파트는 하나도 안 틀려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고,
다 보겠다라는 마인드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이제 준비 가이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간세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암기 이해 순서를 학습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내용은 간세법이 아무래도 법률이다 보니까 법률 전공자가 아니면 이 말이 뭐지? 딱딱한 그 법 문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 세관장이 허가한다. 그래 세허 또는 간세청장이 한다. 뭐 청승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실 때 이런 거를 왜 얘가 하지? 왜 제가 하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버리시고 이제 암기를 하고 나중에 이해를 하자. 특히나 이제 간세법 같은 경우는 2차를 가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간세법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법률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1년 이상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2차를 공부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공자가 아니다. 간세법을 배워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암기 다음으로 이해 순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괜히 고민하자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무역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어로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원문을 거의 눈에 찍어 바르듯이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 해설 보기 전에 이제 원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하나하나씩 보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3번, 4번 하다 보면은 좀 금방금방 읽히고 여기서 바꿔낸 게 눈에 띄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문을 보실 때 전체를 다 보면 눈도 아프고 전체를 다 보면 시간도 없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겨요. 영어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법규, 그 다음에 보험이랑 운송 파트 요거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URC나 URR이나 이제 그 밖에 곁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는 그런 내용들을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 볼 때는 빈출순으로 원문을 보되 절대, 뭐 절대라는 건 없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는 한 번 보고 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공자가 아니면. 저는 원래 무역영어를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저도 5번은 봐야지 좀 문제를 풀겠던데요, 기출을.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한 번 보고 기출 문제 풀어서 너무 많이 틀렸네?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수해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해독한 다음 뭐 해야 된다? 바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다 풀었다? 예상문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무역영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양에서 기출이 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전체를 다 외울 필요가 다 암기하고 눈에 바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해독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면 또 틀린다? 그 틀리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시험 가기 직전까지 파악을 못 하시면 시험장에 똑같은 내용을 또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항상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 똑같은 문제 또 틀리더라고. 그럼 그게 내가 약한 거예요. 그 약한 거를 반드시 오답풀이를 해서 해결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내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 위주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무역영어 똑같이 여기도 기출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일단 다 맞추자. 기출에 나오는 유형들 다 맞추자라는 그걸로 반복하고 내구소비세법은 암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간세법부터 내구소비세법까지는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계학도 물론 이론에 대한 암기는 필요해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암기는 필요한데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지 말을 조금 바꿔낸다거나 좀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및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고요. 계산 문제는 계속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자신감이 붙는다. 아는 건데도 막상 시험 가면 긴장해서 막 2-3번 풀게 돼요. 그런 거 안 하려면 미리 계산 문제는 반복적으로 풀어라.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세법은 되게 치졸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꼼꼼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끊어서 하나하나 다 만든 거를 이제 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차 같은 경우는
암기를 좀 꼼꼼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모든 과목들은 빈출 위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요. 간세법, 무형영어, 내구소비세법 공부하실 때 저는 그랬어요. 요거에 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세 개는 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법에 대한 내용인데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만 보다가 머리가 아플 때쯤에 회계학 문제 하나 이렇게 같이 풀었어. 이제 계산기 놓고. 그러면 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차는 너무 오래 그 공부 기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두 과목씩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무형영어, 내구소비세법, 하루는 무형영어, 간세법 이렇게 하거나 또 간세법, 내구소비세법, 간세법, 회계학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회계학이 좀 약하면 회계학은 꾸준히 매일 가져가되 요 세 과목만 돌려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특성이 좀 달라서 회계학을 집중해서 풀 때쯤 이제 다시 법으로 돌아가면 또 잘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1차를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형영어 강사다 보니까 저는 무형영어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OT 때도 말씀드리는데 1차에서는 가락 과목으로 2위에 위치한 무형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2차 시험과 중복되는 내용, 즉 무역 실무를 선행 학습한다 라는 거를 이제 장점으로 둘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회계학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률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두 가지 이유로 전략 과목 가져가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제 빈출순으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를 3회독하고 그 외는 1회독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3대 법규가 완전히 체득이 됐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외 법규들의 비율을 좀 높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요 출제 포인트를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주요 출제 포인트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강사가 알려주는 거 또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들을 보면서 익히는 것도 좋거든요. 보통 이제 출제 포인트로 나온다는 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의 유무예요. 얘는 어디까지 책임지냐, 얘는 어디까지 책임지냐, 또는 그 매도인, 매수인을 바꿔친다거나, 또는 그 운송인이랑 뭐 이제 은행의 명칭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이제 발행은행이라든지 또는 통지은행 얘들 역할이 다른데 얘들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뭐 300SDR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따르게 바꿔 쓴다거나 아니면 제소 기간을 이제 다른 걸로 뭐 1년에 2년을 바꿔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 포인트들이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법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바꿔 쓰는 거잖아요. 계속 매년 이걸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정되어 있어요. 출제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익혀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출 예상 문제들의 오답풀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로 OX 학습법이라고 해서 OX 특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이게 맞냐 아니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 지금 3대 법규 다 외웠어, 다 이해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게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물론 틀릴 거예요. 이렇게 3회독하고 그 문제를 풀어도 틀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내용을 또 틀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는 제가 계속 변형해서 기출 은행식으로 내거든요. 문제 은행식으로. 특히 무형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를 또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1번을 찍었을 때 그때에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 이거를 헷갈려서 이렇게 됐네?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도록 바꿔야겠다. 또는 내가 이 부분의 법규는 좀 UCP가 내가 좀 약하구나. 그럼 UCP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학습 양을 좀 학습을 시험 전날에는 1회독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양을 좀 줄이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사실 1차 시험 보는데 요약집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틀려든 거 있죠. 그 시험 한 달 전까지 이제 오답풀이 한 거 그거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로 요약집 만들 필요는 없다. 2차처럼. 저는 그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두려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1차 시험 일주일 전까지요. 모의고사에서 50점인가? 60점인가? 맞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80 이상 이제 받았거든요. 특히나 무역영어는 더 잘 나왔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시험 당일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시험 전날까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 좀 무리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메꿔가면 돼요. 1차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보는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난 모의고사 50점 나왔다.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좀 챙겨가셔서 이제 시험 당일날 최상호의 이제 컨디션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저 또한 시험 전주까지도 내가 이거 1차를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기본 문제풀이, 특강, 기출특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1차에 합격 커리큘럼이 가져가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과목 있죠. 그 4과목 중에서 자기가 전략 과목으로 가져갈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 뭐 특강 정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고, 내가 약한 거 있죠. 뭐 해계학을 했는데 해계학이 너무 약해. 그러면 기본 문제풀이, 뭐 기출특강,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볼 때 기본 이론은 다 4과목을 다 들었나 아니면 한 과목은 문제풀이로 들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회계학을 원래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계학은 기본 이론 따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문제풀이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과목 중에서 내가 기본 이론 문제풀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뺄지 말지는 자기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나오는 수준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은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특강을 들으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풀이가. 그 풀이를 보셔도 되고, 이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기출특강까지도 들으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4번, 5번은 이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건데 4번을 들으신 분이면 모의고사 정도는 혼자서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문제집 보고 다 이미 하셨다라고 하시면 기출특강을 스킵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건 자기의 지금 수준에 따라서 이제 3, 4, 5는 취합을 하시고 1, 2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핵심 이론 문제풀이, 다반적 특강, 트렌드 특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론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간세평가 같은 경우는 몇 분의 선생님을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풀이는 2차는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듣기 좋은 것 같고요. 답안 작성은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안 작성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완벽하게 연습하는지를 아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특강은 이제 좀 불안하다. 내가 시험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경향들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듣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 2를 들었고 여기 중간에 이제 심화를 같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이제 매주 참여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합격 로드맵에서 중요한 건 1차예요, 1차. 1차는 딱 시험 당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부족한 부분, 지금 시기는 그래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집 만들지 말고 내가 틀렸던 거 또한 틀리게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문 한 번 더 찾아보는 거.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 과목과 그다음 그 밖의 과목들을 이제 기본 이론부터 문제풀이,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나 뭐 특강을 통해서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만 들어도 이미 그 1회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 이론 하고 기출 문제 하고 하면은 한 2회독, 3회독은 할 거고 자기가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이 아마 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마 1차 시험까지 한 10회독을 하실 건데 각 과목당 그러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그 오답풀이만 잘하면 1차는 이제 저는 합격을 하시는데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을 합격한 지가 꽤 됐어요. 이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0년 전이겠죠.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마무리로 이제 좀 주제에 넘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시험 준비할 때 상당히 많이 불안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한테 했던 얘기는 그래, 나는 이미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휴대폰을 없애고 합격 수기 있죠. 그 전에 합격하셨던 분, 그리고 재작년에 합격하셨던 분 합격 수기를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그걸 봤어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합격 수기를 이제 보면서 나도 이런 합격 수기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합격한 이후의 모습을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뻔한 말을 좀 많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제가 그 합격 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이제 내가 이미 합격했다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휴대폰도 없앴고 저는 1차 시험을 되게 빡세게 준비했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몸무게가 39kg까지 나갔을 정도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합격을 할 거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불안해. 합격할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랑은 좀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미 합격하니까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 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는 이제 간세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직업 만족도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직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간세사 시험을 합격하면서요. 그리고 간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합격까지 가면서 있는 그 준비 기간이 제 인생에서 저 스스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본 기회였고 그렇게 어떻게 치열하게 준비했던 그 자세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치열하게 준비한 만큼 얻었던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떠한 업무를 주어졌을 때 어떠한 기회를 내가 도전을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가장 잘한 일이고 저는 이 직업을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아직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저의 선후배나 동기들 중에서는 간세사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간세사를 아직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직업에 내가 공부한 것만큼 얻는 게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합격을 했고 그 합격하는 과정이 좀 힘들지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